제가 제 기억이 한 1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정도부터 제가 아파트는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19년, 20년도 오면서 아파트는 사지 마세요. 올라는 갑니다. 하지만 내가 팔 때가 되면은 이거 다시 내려와서 내가 마진을 챙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팔리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묶여 있고 세월만 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파트 너무 올랐고 최꼭지점 되기 전에 팔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제 기억에는 2019년 언저리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래프를 지나온 걸 이렇게 보면 말이죠. 올라갔다가 21년도에 서울 같은 경우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죠? 여기가 23년이죠.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꺾였죠. 이런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예상하건대는 이렇게 원래 상반기에는 다시 하락을 갔다가 다시 하반기에는 상승을 갔다가 다시 내년쯤에는 꺾였다가 이런 그 다음부터는 크게 반등하는 것 없이 이렇게 가서 이 점에서 아마 저점을 형성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이 저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도 적어도 2027년, 8년 가까이까지 가야 되지 않냐. 앞으로도 한참 남았습니다. 그죠? 한 3, 4년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이렇게 될까요? 라는 것이 이제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본다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경제는 어려워질 거다. 어려워진다는 거는요, 곧 금리가 내려온다는 거죠. 금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국이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유력시 되고 있죠. 굉장히 전 세계 경제를 또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미국 대선인데 적어도 지금 예상하건대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는 전 세계가 유럽도 힘들어질 거고 아시아권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리고 유럽 쪽에 이스라엘 쪽도 거기 있는 하마스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죠.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러한 전쟁이 과연 이걸로 끝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세미나를 해오면서 벌써 수개월 전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작년부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쟁이 확산이 되면은 대만도 위험하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전면전으로 이렇게 걸친다보다 국지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를 다 신경을 쓰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이건 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사회 변화 추이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 감소 율이 너무 빠르다. 너무 빨라서 이러한 인구 감소가 향후에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어쩌면은 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기후변화일 수도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가장 선진국이라고 보고 있는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지진이 나서 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러한 기후변화도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다 둘러봤었을 때 부동산 시장은 그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은 하향이 맞다. 하향이 지금 하향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무한정 하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올 상반기가 지나면서 뭐 여름 전후 뭐 이렇게 되면은 반등을 다시 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또 다시 어떤 정책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반등은 하는데 그 반등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구입을 하는 게 아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등이다. 반등. 이건 상승이 아니다. 잠시 반등이다. 이거는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투자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미 많이 늦었다. 거기에 또 하나는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투자를 했는데 제대로 된 어떤 성과를 못 보신 분들은 전부 다 이런 거죠. 뭐 어디 하나 묻어놔라.
뭐 누가 야 이거 좋다 하더라 이거 사면 대박이다 그런 식의 투자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투자죠.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위험을 줄이는 투자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잘못된 습관, 잘못된 형태 이런 형태를 짚어봐야 되겠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내일, 모레 이렇게 진행을 하죠. 다음 주도 계속해서 하니까 미리미리 예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아마 저와 같이 몇 시간 동안 전반적인 것을 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을 잘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시간 꼭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걸 봤더니 미국 대통령 선거로 경제가 만약에 좋아진다면 호황이라면은 금리 인하 시기는 불투명하고 더 내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하반기 이후에 아마 약간의 하락 흐름으로 예상이 된다. 제가 쭉 얘기해 왔던 거죠. 그리고 작년에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올해는 거의 제로 성장인 것 같다. 유럽 전체가 많이 어렵다는 거죠. 세계는 평화시대 끝났다. 영국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 5년 내에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에서 분쟁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1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이 아직은 크게 체감이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밑그림에서는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고 다만 소형 오피스텔 월세는 계속해서 강세예요. 투자를 하셔서 월세를 받든 뭐 하는 형태는 물건만 좋으면은 아무리 월세가 강세해도 가격이 높으면 그거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전세값은 강세, 강남 3구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늘 얘기했지만 차익형에서 수익형으로 가야 된다. 빨리. 많이 늦었다 지금. 빨리 가야 된다. 남들이 막 피하는 거 제가 오피스텔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다세대 싫어. 그런데 이번 정책 발표되는 거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그쪽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발표되지 않습니까?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자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풀어줘서 빨리 공급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주 저평가된 상품들을 골라서 사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 투자는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후 투자를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뭐 몇 년 지난 뒤에 아파트 팔아가 그때 가서 팔리지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아파트가 탁탁 사는 거는 쉬워도요. 파는 거는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타이밍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파트 떨어졌는데 요거 회복해서 본전만 되면 해야지. 그러고 나서 본전 되려면 세월이 7년, 8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가도 회복할 길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다 올라갔으니까요. 그런 걸 꼭 감안하셔서 부동산 시장 원래는 적어도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좀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